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다음 상간녀 중에 가장 떼내기 어려운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1번 어린 상간녀, 2번 노처녀 상간녀, 3번 유부녀 상간녀, 4번 이혼녀 상간녀. 진짜 막상막하죠. 1번 어린 상간녀는요. 이렇게 나이 많은 유부남 아저씨랑 사귈 정도면 어느 정도 정서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가정 생활에서 결핍이 있었다든지 학창 생활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상한 멘탈을 가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여자애라고 생각하면 큰 코가 다칩니다. 그리고 어린 여자들은요, 맹하고 순진한 척 하면서 은근히 본처를 찜쪄먹기도 하고 불쌍한 척 하면서 이 남자를 쥐락펴락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떼내기가 어렵습니다. 2번 노처녀 상간녀는요,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자기 또래 남자, 멀쩡한 남자 만나기도 힘들고 무슨 소개팅도 이제 안 들어오고 가임기는 점점 끝나가는데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저찌 흘러서 유부남까지 사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 나 좋아해주는 남자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유부남인 게 대수야? 이혼시키고 내가 하면 되지 하고서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절대 안 떨어지는 상간녀들이, 노처녀 상간녀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자들은요, 임신 드립을 그렇게 잘 쳐요. 그리고 3번 유부녀 상간녀는 그나마 떼내기가 쉬운데요. 떼내기 쉬운 것도 남편이랑 사이좋고 멀쩡한 가정이 있고 이럴 게 있는 년들이나 떼내기가 쉽지, 남편이 변변치 않거나 남편이랑 사이 안 좋고 이혼 직전의 유부녀, 이런 애들은 이혼녀 상간녀랑 다름없이 나는 비록 유부녀이지만 오빠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나도 이혼하고 오빠랑 살래, 이런 생각으로 이 상대방 남자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더 덤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4번 이혼녀 상간녀가 가장 떼내기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 이혼녀 상간녀는요, 상간녀 레벨로 치면 만렙입니다. 이미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잘 알죠. 이혼도 해봤어. 그러니까 이 심리전이나 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코치를 다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니까 이 본처의 심리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눈치 볼 남편이 있어 뭐 걸릴까봐 조마조마를 하겠어. 자기 온맘 다 바쳐서, 온몸 다 바쳐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남자와 연애질을 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녀 상간녀가 가장 떼내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간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저 남자 내 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처음에는 내 가정은 내 가정, 네 가정은 네 가정, 우리는 쿨하게 밖에서 만나는 거야 라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이러면 이 남자 나 갖고 싶다,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데이트하고 헤어지면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하지 않고 각자 다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은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우리 연애 때 결혼 전에 가졌던 그 감정을 똑같이 이 불륜 남녀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녀들이 그렇게 본처를 질투하면서 이 남자를 빼앗고 싶어서 안달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본처를 질투하는 상간녀들이 하는 짓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상간녀 심리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물질 요구입니다. 물질을 요구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간녀 남의 남편 훔쳐가지고 그렇게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고 남의 가정 깨뜨리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상간녀들은요, 죄책감 안 느낍니다. 물론 처음에 썸 타고 만나기 초기에는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고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 가정 깨뜨린 거 아니야, 이 가정은 원래 깨져 있었어, 나는 싫다고 하는데 이 남자가 나를 좋다고 따라다녀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다 보면요, 미안하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무슨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유부남인 저 남자 만나서 이렇게 섹스해주고 가끔 우리 집에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내가 이렇게 이 남자 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고 있는데 나도 뭔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나도 어떤 권리가 있어. 왜 저 본처만 그걸 누리고 나는 못 누리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어떤 뭐라도 됐냐 생각을 하고 이 남자에게 자꾸 뭔가를 받아내야겠다, 뽑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가 누리고 있는 것을 막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똑같이 자기한테 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도 하는 겁니다.
아까 상담 온 어떤 아내분도 되게 좋은 목걸이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 10주년이 돼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목걸이를 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간녀가 남편한테 이거를 알고 왜 와이프한테만 목걸이 사주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냐고 지랄지랄하면서 윽박질렀더라. 정말 지가 뭐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상간녀 주제에 본처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도 결혼 10년 만에 받은 이 목걸이랑 똑같은 거를 사내라고 지랄지랄을 떨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미친년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왜 너는 나랑 섹스하면서 본처한테는 생활비 500만 원 갖다 주고 나한테는 생활비 안 줘? 하면서 생활비를 달라고까지 요구하는 상간녀들도 많고요. 뭐 선물은 물론이죠. 기념일마다 챙기자 하면서 남자한테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아내분은요, 상간녀를 만나서 박살을 내려고 딱 갔는데 상간녀가 아내분이랑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분도 결혼 몇십 년 만에 이제 커플링으로 기념으로 남편이랑 맞춰서 낀 거고 되게 몇백만 원 하는 명품 반지였는데 상간녀가 똑같이 끼고 있는 걸 보고 느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남편이 사줬구나. 그러니까 나는 결혼 몇십 년 만에 받은 이 기념품인 이 커플링을 상간이어도 남편한테 나도 커플링 하고 싶다. 나도 당신이랑 커플링 해달라. 해서 남편이 또 병신같이 똑같은 디자인을 상간이한테 사다가 바친 거지.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아니 세상에 이 남자는 도대체 뭐야. 나랑 기념품으로 맞춘 거를 어떻게 전현한테 똑같은 걸 사다 바치고 나는 그럼 결국은 셋이서 상간녀랑 나랑 둘이 셋이서 커플링을 끼고 있었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상담한 분인데요. 정말 가족끼리 벼르고 벼르다가 휴가를 길게 내고서는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유럽 여행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면서 2박 3일로 출장을 간다고 했어. 그래서 출장인 줄 알고 진짜 보냈어요. 피곤해서 어떡해 이러면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간녀가 이 가족여행을 질투를 한 거예요.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당신이랑 여행 가고 싶다. 당신은 왜 가족이랑만 가고 나랑은 안 가냐. 하도 지랄을 하니까 이 남자가 동남아 2박 3일 여행을 잡아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유럽 갔다 와서 동남아를 또 갔더라는 거야. 이렇게 상간녀들이 왜 나는 안 해주냐,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안 사주냐, 이렇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나 그냥 만나서 데이트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와이프랑 비등한 것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그럼 전현이야 뭐 뜯어내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쳐, 갖고 싶은 거 요구한다고 쳐, 이 새끼는 그 여자가 요구하는 거를 왜 다 들어주고 앉아있어? 아니 나한테는 뭐 명품 가방 한 번 사준 적이 없으면서 저 여자한테 어떻게 3,4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턱턱 사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막 잡아요. 너 무슨 생각이냐? 내가 진짜 콩나물값 맡겨가지고 애 학원 안 보내고서는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 큰 돈을 상간이한테 쓸 수 있냐? 진짜 몇 년 동안 불륜한 이 남자 알고 보면요. 몇 천만 원씩 쓰는 건 예사예요. 상간녀 밑구멍으로 몇 천만 원씩 써제낀 거야. 나중에 이거 알고 보면 아내분들이 당연히 뒤집어지고 남편한테 울고불고 왜 그랬냐 이제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멍청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안 사주면 그 여자가 나 안 만나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걔 계속 만나려고 사줬다고 이래. 그러면 아내분이 이 등신아 네가 그 나이 많고 배 나오고 못생긴 그년이 뭔 가치가 있다고 몇 천만 원씩이나 주고서 계속 만났냐. 차라리 내가 어리고 예쁜 술집 여자애 같은 애한테 몇 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겠어. 도대체 그년이 뭐가 좋아서 그랬냐 이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걔가 주는 정서적인 위안감, 육체적인 위로 이거를 계속 받고 싶으니까 이 여자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만 생각을 해서 이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줬더라. 그게 이제 몇 년치가 쌓이니까 몇 천만 원이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혼 종용입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이랑 상간녀랑 나눈 대화 나중에 듣거나 알게 되면 정말 기가 막혀 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그래 지들 둘이 좋아서 물고 빨고 연애질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죄 없는 나는 찍고 까불고 조롱거리로 삼아서 안주거리 삼아서 나를 그렇게 씹어서 제꼈냐 하는 거예요. 상간녀 전현이 나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도대체 이 새끼가 전현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전현이 나한테 멸칭까지 붙여가면서 뭐 얼큰이라는 둥, 뭐 대바리 언니라는 둥, 무슨 이상한 별명까지 붙여서 조롱을 해가면서 언니는 왔어? 막 이지랄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찍고 까불고 했다는 게 너무너무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불륜에는요, 와이프 뒷담화, 와이프 조롱, 와이프 욕이 기본으로 깔려갑니다. 왜냐, 이 불륜을 시작할 때 남자가 그걸로 시작했거든. 아, 우리 와이프랑 사이 안 좋아. 와이프랑 섹스리스야. 이혼한 것처럼 산지 오래야. 애들만큼은 이혼할 거야. 거의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막 이지랄 하면서 와이프와의 관계가 어렵다. 와이프랑 나랑 막 다툼이 많아서 힘들다. 뭐 와이프는 내 욕구를 안 채워준다 이지랄하면서 여자를 꼬셨기 때문에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애초에 불륜은 시작부터 와이프 씹는 걸로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애초에 별로 문제가 없던 가정도요, 이렇게 자꾸 씹어봐요. 없는 문제도 생겨. 이 남자 생각에는 우리 와이프 처음에는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와이프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상간녀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와이프가 꼴배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와이프를 쳐다보는 눈깔이 바뀌고 와이프를 쥐잡듯이 잡고 없던 불평 불만을 얘기하면서 흠을 잡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는 상간녀 때문인 거예요. 상간녀가 없으면 이런 문제로 싸우지도 않았을 문제로 대판 싸우고 별거에 들어가거나 대판 싸우고 남편이 막 외박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키고 나면 이 상간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멀쩡한 표정으로, 아니 제가 가정을 깼다고요? 아니 이 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가정은 이미 깨졌다고 하던데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부장님한테 이혼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해드렸고요. 부장님이 너무 괴로워하시기에 저는 위로를 했어요. 그 가정이 유지된 거는 오히려 제 덕이랍니다. 제가 가정을 깬 게 아니라요. 그 이혼을 막은 게 다 제 덕이라니까요. 요지랄 떠는 상관이어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문제없는 가정에 지가 끼어들어서 없는 문제를 지가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그 가정 내가 깼냐 이러면서 이미 깨진 가정 아니었냐. 나는 싫다 그랬는데 네 남편이 이욕을 하면서 나한테 들러붙었는데 그게 왜 내 탓이냐. 네 가정 깨진 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아내분이 기가 막힌 거지. 상간녀가 남편한테 이렇게 씨부립니다. 아니 오빠 같은 남자랑 살면서 언니는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대? 나는 오빠 같은 남자랑 살면 업고 다니겠다. 아니 오빠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그렇게 누워서 잘 수가 있어? 현관문까지 나와서 배웅해야지 나처럼. 아니 오빠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 오빠가 집에 주는 생활비가 얼만데 왜 그런 푸대접을 받고 살아? 오빠 그냥 이혼해. 이혼하면 너 꼭 나랑 재혼하지 않더라도 오빠 좋다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 오빠 지금도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데 와이프는 오빠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 오빠 와이프는 오빠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오빠를 ATM기로 보나 봐. 요지라를 떨면서 이혼하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상담한 사례 중에서는요, 본처와 각방을 쓰게 만들고 성관계를 할까봐 이간질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간녀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가 본처랑 잠자리 하는지 어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 각방 써. 애기랑 같이 잔다고. 애랑 같이 자. 그리고 내가 그거 못 믿겠으니까 애랑 같이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매일 밤 보내. 한 거야. 나중에 아내분이 남편 폰을 뒤져서 이제 발신 내역을 보니까요, 밤마다 애랑 같이 셀카를 찍어가지고 상간녀한테 인증샷을 보냈더라고. 아내분이 그거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지들끼리 불륜을 하면 했지, 내 새끼 얼굴 사진까지 그년한테 보내가면서 바람을 피운 이 새끼가 진짜 병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간녀가 유부남을 쥐락펴락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입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입으로 협박도 했다가 잘해주기도 했다가 뭐 칭찬도 했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리고 섹스로 쾌락을 제공을 했다가 뭐 어쨌다가 하니까는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상간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조종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상간녀가 물질적인 보상을 얻어내는 것도 있고 이 남자를 계속해서 붙들어매서 자기와 관계를 맺게 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이혼하고 자기랑 재혼을 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기 싫다, 이 남자랑 영원히 나는 함께하고 싶다, 우리는 찐사랑이다라고 믿는 상간녀 중에는 이 남자가 헤어지자고 이제 발 빼려고 하면은 오히려 남자한테 협박을 하고 지랄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죽을 거라는 둥. 또 이제 자주 하는 협박이, 본처에게 내가 가서 까발리고 알리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가족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네 새끼들이랑 와이프한테 너의 정체에 대해서 다 까발리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헤어지지도 못하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런 걸 상간녀 자폭이라고 하는데요. 영문도 모르고 있는 아내한테 갑자기 밤에 술 처먹고 쳐들어와가지고 왜 이혼 안 하세요? 당신 남편이 저랑 5년이나 연애하고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하는데 아줌마가 이혼을 안 해준다면서요. 이런 남자 뭐가 좋다고 이혼을 안 하세요? 이혼하세요! 막 이러면서 와서 자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상한녀들의 이 멘탈은요, 보통 이 여염집 여자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정생활 멀쩡하게 하고 애 열심히 키우고 이렇게 성실하고 이런 아내분들은요, 저런 멘탈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상상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리버리하게 접근을 하면 맹해 보이는 상간녀한테도 찜쪄먹기가 일쑤고요. 같은 여자니까 나를 좀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아니 저런 년한테 휘둘리는 내 남편이 제일 병신이지. 나는 저런 애 상대 못해. 내가 상대할 그 건덕지도 없고 나 저런 년이랑 굳이 얼굴 맞대고 뭐 얘기하기도 싫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내 남편이 제일 잘못한 거지 생각해서 남편을 붙잡고 남편을 드자비를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을 억누르셔야 되고요. 이 사건을 해결하면 남편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남편 새끼 그냥 병신이다 생각하고 상간녀와 나의 문제다. 전형과 내 싸움이다 생각을 하고 상간녀를 상대를 해서 상간녀를 응징하고 떼내야 남편과의 회복도 되고 남편도 상간녀랑 떨어졌을 때야 진짜 반성을 하는 것이지, 남편이 마음 돌리게 하겠다고 남편한테 대화를 하고 잘해줬다가 어쨌다가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오랜 상담 경험상 밝혀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도 아주 본인이 다 경험한 거를 글로 써신 분들도 많고 서로 조언해주고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카페 활동하고 있으시거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보는 거와는 또 다른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